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70대 당뇨병 환자가 단 2가지 과일만 바꿔 먹었는데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말이에요. 게다가 그 과일들은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난 봄에 제 건강 모임에 오신 이창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80살이신데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당뇨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과일은 무조건 적게 먹으라고만 해요. 그런데 손자들 보면 과일 사주고 싶은데 나는 못 먹으니까 서럽더라고요. 이창호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과일 2가지를 추천해 드렸어요. 어떤 과일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3개월 만에 이창호 어르신의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어르신은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알게 됐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그 과일을 드시면서 행복해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한방의학을 연구해온 김영석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소중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 프로그램마다 나오는 과일 이야기가 매번 다르다고 느끼시는 거요. 어떤 전문가는 이 과일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그 과일이 위험하다고 해요. 심지어 같은 과일도 어떤 날은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나쁘다고 하죠. 저희 나이가 되면 특히 더 헷갈려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이 오르거나 하니까 더 신중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춘천의 박순자 어머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69살이신데 손자들 건강하라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과일을 전혀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하고 여쭤보니, 원장님, 저희 때는 과일이 귀해서 애들 먹이기도 바빴어요. 이제 와서 먹으려니 배탈도 나고 어떤 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서 무서워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60년 이상 살아온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사실 제 자신도 이창호 어르신이나 박순자 어머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50대까지만 해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 사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또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즐겨 먹던 달콤한 과일들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내리고 살도 자꾸 늘더라고요. 특히 밤에 과일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방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들을 다시 살펴보고 현대 영양학과도 비교해보고 무엇보다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 봤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이 과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약이 되던 과일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젊었을 때는 별로였던 과일이 나이 들어서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요즘엔 부담스럽고, 반대로 예전엔 안 먹던 것들이 요즘엔 오히려 좋더라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한방에서는 예전부터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리고 나이와 체질, 계절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한다고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몸에 열이 많으니까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양기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필요해지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위장의 힘이 약해지니까 너무 차갑거나 단 음식은 부담이 되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젊을 때는 빨리 에너지로 쓰이지만 나이 들면 대사가 느려져서 오히려 혈당을 올리거나 살로 축적되기 쉬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우리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는 몸의 균형이 더 중요해지는데 적절한 과일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백 분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원리를 알고 과일을 바꿔 드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좋아지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 70대 우리 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과일 선택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우리 세대가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과일 4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창호 어르신이 드신 그 특별한 과일 2가지도 물론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 자신이 먼저 경험해 봤고 지난 10년간 수백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해 본 결과이거든요.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먹는 작은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돼요.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나이에 조심해야 할 과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요? 그런데 선생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변비에도 좋고 기운 없을 때 먹으면 힘도 나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젊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바나나는 사실 자연계의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처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나이에는 바나나 한 개가 혈당을 확 올려버려요. 마치 사탕을 먹은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칼륨이에요.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돼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작년에 제가 만난 강릉의 최진수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82살이신데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시는 게 40년 된 습관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몸에 좋다고 먹은 게 이런 일을 낼 줄이야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포도예요. 포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포도의 문제는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리고 포도를 먹다 보면 자꾸 손이 가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포도가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겨요. 발가락이 바늘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아픔 말이에요. 논산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김혜룡 할아버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68살이신데 밤마다 단잠 자려고 포도 한 송이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고기를 잘 안 먹고 살았는데 왜 통풍이 왔을까요? 하시길래 자세히 물어보니 포도 때문이었어요. 포도를 끊으신 지 2달 만에 통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수박이에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참 좋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나이에는 조심해야 해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이 문제예요. 이 과당은 참 교활해요.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거든요.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그대로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여요. 더 무서운 건 과당은 우리 뇌의 포만감 스위치를 고장낸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는데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수박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져요. 작년 여름에 제가 진료한 부산의 이영자 어머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69살이신데 가족들이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이 아까워서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어머님은 지금도 수박만 보면 그날 밤 생각이 나서 무서워요라고 하세요. 자, 이제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좋은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나이에 특히 좋은 과일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요? 그게 과일이에요? 맛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아보카도야말로 우리 나이에 가장 좋은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달라요. 단맛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이 지방이 우리 혈관 속 나쁜 기름때를 녹여서 없애줘요. 마치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는 세제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퇴직 교사 김정순 선생님이 그 좋은 예예요. 65살이신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선생님은 아보카도 반 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블루베리예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에요? 블루베리는 뇌에 특별히 좋아요. 그 보라색 성분이 뇌세포를 젊게 만들어줘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서울에서 평생 살림만 하신 박혜자 어머님이 그런 경우예요. 71살이신데 몇 년 전부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셨어요.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어지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씩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라고 했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독서 모임에도 나가시고 친구들에게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다고 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키위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키위가 그런 걱정을 날려줘요. 키위 하나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가 2배나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인천에서 작은 가게 하시는 박상철 사장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65살이신데 해마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매일 키위 하나씩 껍질째 드시라고 권한 뒤로는 지난 2년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사장님은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창호 어르신이 드신 특별한 과일 중 하나인 자몽이에요. 자몽의 쌉쌀한 맛, 그게 바로 약이에요. 그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이 더 잘 일하게 도와줘요.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돼요.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좋은 과일 4가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먼저 시간이 중요해요. 과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더 그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이에요. 왜냐하면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성분들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온전히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섬유질이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줘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항상 식후에 과일을 먹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식후 과일은 우리 나이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과일을 더 먹으면 소화에 부담만 주고 과일의 당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혈당만 올려요. 그 다음은 과일 고르는 방법이에요.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가 건강이 시작이거든요.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갈 때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걸 고르세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말랑하면 너무 익은 거예요.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 잘 익은 거예요.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균일하게 덮여 있는 게 신선하고 당도가 높아요.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한 걸 사서 실온에서 후숙시킨 후에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덜고 영양소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짝꿍이 있어요.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말이에요.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블루베리의 보라색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 탁월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과일을 우유나 떡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아요. 유제품의 성분이나 밀가루 성분이 과일의 섬세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함께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어요. 빵을 끊고 과일만 드셨더니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린 혈관 청소 주스예요.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물 반 컵을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주세요. 여기에 어떤 감미료도 추가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해요.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깨워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단맛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설탕이 우리 뇌에서 중독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이라는 걸 제안해요. 딱 3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둔해졌던 혀의 미각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는 순간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둔 좋은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냉장고에 가짜 간식 대신 진짜 간식을 채워두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단 것이 당길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이나 당분에 대한 갈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자신도 잘못된 과일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50대 시절에 한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에 대해 무지했어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맹신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허기가 지면 밥 대신 달콤한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올라갔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서 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의사로서 환자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밤마다 이러다 내 부모님처럼 나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을 설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지난 35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는 물론이고 현대 영양학 논문도 밤새워 공부하고 제 몸에 직접 실험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72살인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기억하세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돼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 하나가 잘못된 과일 때문에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한방의학자 김영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